안녕하세요. 대출 금리가 7%가 되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190만 명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취약계층의 빚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걸까요? 실제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그 벌어질 일에 대한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기 고백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빚을 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는지를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금리가 한 4% 중반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한 3% 정도만 올라가면 7%에 가까워질 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죠. 이게 70%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140만에서 190만으로 50만 명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 부채 금액도 3월 말 기준에 357조에서 480조로 무려 122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좀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대출금리가 3%가 넘어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많이 이제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이들은 세금만 내고 원리금은 못 갚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든 연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문제가 안 되게끔 이제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빚을 못 갚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나라가 빚을 갚아주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광분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이거? 빚 갚을 능력이 없으면 집을 팔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죠. 무리하게 투기해가지고 돈 벌 때는 자기 거고 돈 못 벌면 정부가 갚아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죠. 대출금 갚지 말고 버티면 정부가 대신 갚아준다, 이런 댓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되게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왜 내가 낸 세금이 남이 진 빚 이자 내는 데 써야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실하고 일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정부 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연끌하고 비트코인 산 사람들 이자 내준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저러려고 지금의 정부를 세운 게 아닌데 정권이 없다라는 거죠. 금리 7%도 못 버틸 연봉 5천만 원짜리들이 5억씩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이건 도박이다, 이런 댓글들도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댓글에 지금 현재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집을 싸게 내놔서 팔아서 갚아야지, 무슨 집 사서 오른 차익은 개인 거고 빚은 국가 거냐, 맨날 이딴 쓰레기 짓 그만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미친 나라다, 대한민국에서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돈 쓴 것도 갚아준다고 하는데 봉급쟁이는 국가의 영원한 호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심하죠. 연끌해서 집 사서 대출 못 갚으면 기존 집값보다 싸게 내놓으면 자연스레 집값은 떨어질 텐데 투자는 본인 책임인데 왜 세금으로 그런 데를 쓰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죠. 무책임하게 빚낸 사람들 왜 이자를 세금으로 갚아주냐, 이러고 있죠. 좀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연끌은 지원하지 마라, 오로지 생계형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만 배드뱅크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다. 불로소득으로 한탕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빚을 그냥 탕감해주는 바보 같은 정책이 세상 그 어디에 어디냐. 빚 없이 사회 여건으로 성실하게 고생해서 일해서 돈 벌고 아껴 쓰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통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말들이 많죠. 근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국가는 어떠한 노력 없이 빚내서 한탕주의로 투자한 젊은 사람들을 구제 대상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죠. 빚 못 갚으면 차압하고 차압할 거 없으면 형사처벌해라. 왜 많은 국민이 빚내서 집 사고 코인 주식에서 돈 잃은 사람들의 손해까지 떠맡아야 하나, 이런 의견들이 현재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미국 미친듯이 금리 올리는데
금리 역전도 괜찮다고 찔끔찔끔 올리는 거 보며 제정신인가 했는데 이것들 금리 올라가서 연끌투매 나오면 부동산 작살날까봐 이러는 모양이다. 뭐 고정금리 집값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연끌들 고정금리로 존버해라. 많이 힘들면 이자도 지원해줄게. 무주택자도 2억 원 이상, 전세 2억 원 이상은 정부 저금리 대출 못 받게 막아놓고 지금 2억 밑에 전세가 가능하단 말이냐. 나한테는 금리 올라가는 만큼 다 받아 처먹을 것 아니냐. 이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불강력적인 대외적인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도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도 해야지. 대통령 주재 장관 회의에서 뭐 기업 법인세이나 뭐 이런 것들만 하냐라는 거죠. 미국도 포기한 이미 폐기된 경제정책,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가다간 한국의 리세션 공포가 가을부터 들어간다. 이런 무지무지한 살벌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 발생하면 죽는 사람들은 하위층이 아니다. 하위층은 정부에서 안전장치를 여러 방법으로 강구해주고 있다. 지금 나오는 대책은 모두 어정쩡한 신용등급 높은 중위층들이다. 이쪽 사람들을 이번 위기 발생하면 다 죽는다. 파산, 신용불량, 한강 가는 사람들이 모두 중위층이다. 제발 조심하고 연끌한 애들은 미리미리 빠져나가야 한다. 한번 타격이 시작되면 연쇄로 불이 나기 때문에 막상 문제 생기면 절대로 대응을 못한다. 이러한 조언들을 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느낌들인 거죠. 이러한 것들을 지금의 정부가 대통령이 모르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190만 명이라고 하죠.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가족수를 3명 곱하면 500만 명, 600만 명 가량 되죠. 500만이 가량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사실 나라가 파탄난 거랑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파탄나면 결국 국가가 뒤집어 쓰게 되는 것 같고 그 뒤집어 쓴다라는 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세금으로 다 더 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그렇게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책임지게 하고 이래저래 그들이 다 떠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떻게 될지 걱정이고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이들은 빚내서 이자 내고 원금 갚으려고 주야간 혹은 아르바이트 투잡 썰잡하면서 빚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죠. 한쪽에서는 정부에서는 비투하고 연끌한 사람들, 비트코인 산 사람들 이자 내준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들고 일어 쓰려고 하는 거죠. 비탄감 해주고 부동산 띄우려고 또 저러는 건가 라는 거죠. 비탄감 해주고 이자 지원해준다라는 개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원리금 다 갖고 세금 충실히 내는 성실한 국민들을 호구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할 때 그 수익을 무주택자나 서민들하고 나눴냐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자 못 내면 파산 신청해야 되는데 파산 전에 비탄감 해줘야 된다고 참 이래저래 말 같지 않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투입금 때문에 2년 만에 집값이 2배, 3배, 4배 올랐죠. 그걸 그 투입금들한테 이자 내준다라고 얘기하면 지금의 정부가 욕먹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엄청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기업 주도의 자유경쟁 시스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건 결국 대기업 재벌가 중심, 족벌가 중심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기업 위주의 낙수효과 이런 걸로 뭐가 나아질까 의문스러운 거죠. 지금의 정부 아래에서 올해 가을부터 동시다발적인 불황, 완벽한 퍼펙트 시스템에 진입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더욱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흔들리는 이 한국에서 가장 빨리 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잘해서 번 돈은 내 돈, 투자 못해서 이자 못 내면 국가 세금. 이러면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죠. 대출금리 7%대 190만 명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